기자들은 언제나 목마르다. 강원 기자회견. 오늘은 오랜만에 이 두 분의 전문 분야인 강원도 내 사건, 사고, 법조계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요즘 춘천지방법원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요즘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조금 잠잠해져서 재판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동안에 밀어놨던 재판이 이제 다 쏙쏙 잡혀서 재판 법정이 이제 맨날 가득 차고 주차장도 막 가득 찬 상황으로 이제 재판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수사기관들 수사할 때도 코로나19 때는 어차피 수사라는 게 직접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다 이제 차단막 앞에 설치해서 차단막.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하라고 하고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하긴 하시되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서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바뀌었다고 느낀 건 예전에랑 달리 좀 목소리가 커졌어요. 판사님들과 네네. 판사님들, 검사님들 갈 때마다 느낀 거는 예전에는 들을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잘 안 들렸는데 받아 들려가지고 적어야 되고. 바로바로 마감해야 되는데 안 들려가지고 이제 막 유추하고 나중에 끝나고 그 관계자한테 묻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상당히 크게 말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아니 마스크들은 재판 과정에서는 다 쓰고. 모든 사람이 네, 마스크 안 쓰면 법정 출입 자체가 안 되고 법원 이제 들어올 때 법정 앞에서 이제 다 체온 재서 체온 이상 없는 사람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 스티커 없으면 너 이거 스티커 붙이면 뷔페 갔다 온 줄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소리 스티커 들었어요.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네. 저희가 좀 예전에 이야기했던 사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98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고위 교육공무원 부인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좀. 말하자면 부인은 지난 2009년부터 10여 년간 네. 11명을 대상으로 1억 원에서 30억 원씩 내가 공모주 청약으로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은 거죠. 그래서 계속 그동안 그러니까 수익이 났었던 거예요. 수익이 네. 나고 수익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올해 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된 셈이 된 거예요. 종이 조각이 돼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자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3월쯤에 이제 내가 그동안에 공모주청 했던 거 사실 이거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된 셈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은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이제 공직생활 할 수 없다라고 사실을 냈는데 교육공무원 관공서에서는 사실상 반려를 하고 일단 휴직 처리만. 그러니까 그럼 지금 아직 퇴직된 건 아니고요? 아직 퇴직하신 건 아니고요. 이 재판이 완전히 끝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8년형, 징역 8년형이 네. 나왔고요. 그 8명에 대해서만 총 36억 원 상당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3명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을 했다, 보상을 하고 손해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배상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혐의 내용 중에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 이제 이게 이제 혐의 이 내용 중에 나오잖아요.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증권회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이걸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는가 보죠? 요즘에 BTS 이렇게 네. 상장할 때 네. 처음에 상장 올릴 때 이제 주식을 받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증권회사 자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처음 한 주만 받아도 예를 들면 한 주만 받아도 그게 이제 확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주 받으려고 몇 천만 원씩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모주를 받으면 일부 금액도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공모주는 그만큼 값어치가 뛸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도 공모주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좀 재미를 보시다가 계속 공모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위험 있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손실 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이 확 휴지 조각 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첫 재판에서는 이제 검찰이 처음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8년으로 선고 공판에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검찰 이제 변호사도 그렇고 검찰 구형의 반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상 지금까지 이전에는 10년 구형 검찰이 10년 구형하면 5년 6년 선고되겠구나 했는데 요즘에 춘천지방법원 형사 합의부가 굉장히 형량이 높아요. 거의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육박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는 경우도 예, 많아서 예. 지금 변호사들은 상당히 그 재판부 들어가기가 사건 수임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는 오랜 친분이 유지됐던 사이이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을 했다. 또 피해 금액이 굉장히 다수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지만 굉장히 상당한 부분 피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검찰에서도 내부 지침을 통해서 구형의 50% 미만으로 선고되면 무조건 항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50% 훨씬 넘는 형이 선고가 됐으니 항소 안 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항소를 해도 피해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항소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혐의 사실 내용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투자금을 받은 거는 한 98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 배상 명령이 내려진 건 36억이에요. 또 전체 피해자 11명인데 8명에게만 배상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뭐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배상 명령, 형사 배상 명령은 보통 형사 사건에서 상해, 뭐 절도, 사기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보통 통상은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서 1심, 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뭐 치료비, 위자료, 뭐 손해본 편취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놨거든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형사 사건에서 서류만 보고 판결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불분명하다든지 네. 예를 들면 일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 돈을 돌려받기도 하고 또 다시 돌려받기 하고 계속 하는 상황이라서 피해 금액이 특정이 안 됐거나 배상 책임 유무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는 배상 명령 안 합니다. 그럼 별도로 민사 네네, 소송을 또 민사소송 제기해야 해서 되겠네요. 정확하게 따져라 해서 일부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서 특히 그 피고인 교육장 부인과 교육장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고요. 아마 8명에 대해서 36억 원 배상 명령 내려진 거는 딱 금액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피해 금액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배상 명령 내려진 겁니다. 배상 명령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었는데 이게 뭐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제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 배상 명령을 내리는 제도. 네네. 근데 이게 1981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지난해 처음 10,000건을 넘었대요. 근데 그동안 이 배상 명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늘었다고 하던데 그게 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잘 모르세요. 네, 배상 명령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 많고 또 신청은 했지만 피해 금액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든지 예를 들면 뭐 누가 나를 때려서 내가 입원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겪었는데 사실 법원에서는 위자료 산정하기도 형사사건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피해 금액이 특정이 안 됐고 피해 뭐 책임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 해서 이제 배상 명령 안 해주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재산도 거의 없을 테고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받는 거죠. 아. 네. 민사도 형사도 마찬가지. 형사 배상 명령 받거나 민사에서 배상 판결 받아도 사실상 뭐 돈이 한 푼도 없다, 재산 다 네. 빼돌리거나 아니면 정부 탕진해서 없다 하면은 사실 판결문이 후시 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사 배상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거를 상환하지 못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또 이제 가족들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받아가지고 가족들 빚도 지금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네. 만약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할 때 자기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우리가 뭐 증권 회사나 이런 데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저 수익이 많이 나는 것들은 위험 부담도 많다고 그렇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라는 건 항상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송무 공판 때 그 재판 중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이 좌석이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방청석이 안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재판에서는 이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앉지 못하게 한 말고는 다 앉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다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많이 앉아서 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뭐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조용했었고 야. 8년형이라는 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예상만큼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배상 명령도 바로 또 이루어졌고 해서 네. 그렇게까지 뭐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